이제 저희 책은, 그러니까 제 성PT 책은 기출문제 중심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모든 시험 공부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가 바탕이 될 수 있게끔 되시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가 조금씩 들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 것보단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이해를 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고, 제가 중요한 거 이제 계속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책에 실려 있지만 이 내용들에 대한 거를 계속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학문 영역 보실게요. 이 학문 영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역학에서 이렇게 학문 영역이 이런 부분으로 또 나뉘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동력학 보실게요. 다이내믹스라고 되어 있고, 가속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동력학 하면은 느낌이 그 움직일 동자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이내믹한 거.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기가 좋죠. 가속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 그리고 작용하는 힘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작용하는 힘들 사이에서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운동학 보실게요. 키네매틱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운동학과 운동역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학은 키네매틱스라고 하는 거고 운동역학은 키네틱스라고 해요. 여기 이제 영어에 대한 표현도 이제 같이 많이 실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체 시험을 보실 때도 같이 영어로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은 이 영어 단어를 이해를 해 놨다가 보시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NSCA에서 시험을 이제 예전에 저는 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체력관리협회, 굉장히 이제 큰 미국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막 표현하는 그런 이제 체력관리 학회예요. 그 협회에서 보는 시험도 이제 영어 시험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말로다가 볼 수 있어요. 한글로 시험을 봐도 영어가 같이 옆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아예.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영어를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뒤쪽에 보면은 사지탈 플랜, 프론탈 플랜, 트랜스버스 플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중면, 관상면, 뭐 횡단면 뭐 이런 의미인데, 그 표현이 한국말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느끼기에. 왜냐면 그 정중면의 경우 전후면이라는 표현도 쓰고 시상면이라는 표현도 쓰고, 좌우면, 관상면 또는 전두면, 이마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럴 때는 그냥 영어 보고 가시면 돼요. 아, 사지탈 플랜, 아, 프론탈 플랜, 이걸로다가 그냥 끝.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영어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가 오히려 더 심플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운동학은 공간이나 시간을 고려하여 움직임을 기술하는 학문이다라고 기출된 표현이 있죠.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각도, 각속도 등을 기술하는 학문이다. 운동의 변위, 속도, 가속도, 무게중심, 관절각 등을 기술한다. 거리, 길이, 각도, 속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결국은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운동학은 이 첫 번째 줄에서 나왔던 것처럼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고려하지 않고, 왜?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고려하는 거는 뭐였어요? 운동 역학이에요. 이 밑에 나오는 운동 역학에 대한 부분이 힘을 고려하는 거. 그죠? 운동학은 운동 역학하고 헷갈리기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역학과 운동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동력학도 있고 정력학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헷갈리기가 쉬운 게 여기 있는 이 운동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학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왔었던 것처럼 대상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각도, 각속도 이러한 것들을 기술하는 학문이 운동학이다라는 거를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실게요. 골프 드라이버 스윙 시 클럽 헤드의 최대 속도를 계산한다. 속도 나왔죠? 속도. 그리고 자유투 시 농구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측정한다. 농구공을 우리가 던질 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던지게 되면 홀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궤적 있죠. 그게 각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야구에서의 스윙 시 배트의 각속도를 측정한다. 그죠? 각속도가 나왔죠. 테니스 스트로크 동작 시 테니스에서 이렇게 포핸드 스윙 이렇게 칠 때 팔꿈치 각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운동학과 운동역학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역학은 뭐냐? 키네틱스, 스포츠 상황에서 인체 힘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학문이다. 힘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학문. 힘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측정한다. 계속 힘 계속 폴스에 대한 게 나오죠. 힘에 대한 내용이 운동역학인 거예요. 운동을 유발하는 힘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로 내력 및 외력이 중요한 변인이다. 뭐 예시로다가 토크, 그죠? 회전력이 토크예요.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력이 센 자동차들 보면은 빵 치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바퀴, 이 회전력이 굉장히 기술력 있게 잘 만들어진 경우들은 굉장히 토크가 셉니다. 족 압력, 그러니까 발에 대한 그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발에 대한 압력이니까 힘에 대한 거고, 양력도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날개에 양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힘의 하나죠. 그리고 스쿼트 동작에서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힘에 대한 거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이죠. 보행 시 지면 발력을 측정하는 거, 걸을 때 보행할 때 지면 반발력을 측정하는 거, 이것도 힘에 대한 측정인 거죠. 이렇게 멀리 뛰기에서 도약력 측정을 위한 지면 발력 분석, 다이빙에서 각 운동량 산출을 위한 3차원 영상 분석, 축구에서 운동량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센서의 활용 등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예시를 봤을 때 거기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온전히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역학은 뭐예요? 폴스, 힘을 주로 다루는 학문 분야였죠. 그리고 운동학은 각도, 속도,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분야였고, 동력학은 움직임이 있는 거,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가속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연구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정력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정력학 보실게요. 스태틱스라고 되어 있어요. 느낌이 딱 멈춰져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스태틱스, 그죠?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0이 되는 상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0이 되는 상태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역학의 한 분야다. 정지 상태 역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여도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들이 있죠. 균형을 이룬 상태, 똑같은 힘을 주고 있으면 멈춰져 있으면서 힘을 주고 있는 상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벽을 밀고 있어도 벽이 밀리진 않겠죠. 멈춰져 있고 나도 힘을 쓰고 있죠. 나도 멈춰져 있고 벽도 멈춰져 있어도 힘의 합이 0인 상태처럼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일종의 운동 상태이므로 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니까 멈춰져 있어도 힘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힘에 대한 그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 보시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 회전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은 만약에 덤벨 컬로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빙글빙글 돌거나 이런 턴하거나 스핀을 주거나 로테이션 하거나 이런 회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덤벨 컬 동작, 여기 덤벨이, 무거운 덤벨이 있어요. 무거운 덤벨을 내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컬 동작을 하죠.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컬 동작을 하는데, 덤벨 10kg짜리를 내 상완 이두근이 10kg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힘으로다가 이렇게 있으면 멈춰져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내가 여기서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10kg짜리 덤벨의 무게에 이렇게 넘어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게끔 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회전인 거예요. 이렇게 회전했다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는 회전. 여기서 지금 이런 회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회전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신장성 수축이 될 때는 이런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컨센트릭 컨트랙션.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컨센트릭 컨트랙션 될 때 요 정도의 회전, 그리고 신장성 수축 이렇게 익센트릭 컨트랙션 될 때 또 요만큼의 회전, 토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회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정력학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하면 정력학으로 딱 느낌이 기억하기가 좋은데,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도 정력학에 해당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서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역학 연구학자 보실게요.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운동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운동역학인데 운동역학에서 아버지라고 불린대요. 그러면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인체의 구조와 균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기억해 주시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관성의 개념, 운동의 상대성, 그리고 운동의 복합법칙을 발견을 했다. 여기도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요. 아르키메데스는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지렛대의 원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력 측정이 근간이 되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을 했다.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했다. 자, 뉴턴 아주 중요합니다. 뉴턴은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온 학자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만 뉴턴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여기 아마 시험 문제가 뉴턴에 대한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뉴턴이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운 걸 하지도 않았어요. 정답 맞추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뉴턴 근대 운동역학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운동법 잘 알고 계신 관성의 법칙, 그죠?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발표한 학자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로도 인지를 해주셔야 돼. 관성의 법칙은 1번 써주셔야 되고 2번 가속도의 법칙, 3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숫자를 앞에다가 써놔 주세요.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뉴턴의 제3법칙은 무엇인가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요즘 문제의 추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예시로 설명드린 것처럼 1차원적인 그런 단답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알고 있어서 2개 정도를 건드려 주면서 정답을 요구하는 이런 응용된 문제가 나와요.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관성의 법칙 보실게요. 버스가 급 출발하거나 급 점거할 경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버스가 딱 출발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거 생기죠. 딱 출발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딱 멈추면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경험 있으시죠? 다들 버스 한 번씩은 타보셨으니까. 그게 관성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즉 뭐냐면 가만히 있었던 물체 또는 생물체,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 또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 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관성의 노예죠. 우리 뭐 자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좀 자고 있고 싶지 않아요? 계속 누워 있고 싶지 않아요? 특히 겨울에 이불 밖은 위험하고 밖에 나가기 싫고 이불 이렇게 뭐랄까 하고 뿌리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따뜻한 전기장판 안에 이렇게 있다가 추운데 그걸 박차고 이렇게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건 좀 그런가? 예를 들어서 길가를 막 걷고 있는데 차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걷던 걸 멈춰야 될 때 좀 짜증나죠. 그냥 나는 계속 걷고 싶은데 걷던 그 속력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멈출 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차 좀 기다렸다 가지 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계속 나가려고 하는 성질, 가고 있었던 차가 사람 때문에 딱 멈추면은 짜증나요. 왜냐면 멈췄다가 멈추는데 힘을 또 써요, 자동차가. 그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또 힘을 써요. 기름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그만큼 쓰는 거고.